저는 우리 회장님을 뵈면서 어떤 그 약간 좀 뭐 상충되랄까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어떤 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건데 경영 효율화해서 이 성과를 상당히 극대화하고 있고 이걸 독려하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경영자이고 CEO이다. 이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중앙회 자체의 임직원에 대한 또 회원 조합, 단위 조합 수협에 대한 그리고 거기의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성과와 경영 지상주의로 뭐 내부야 어떻게 돌아가든 성과만 내라 뭐 이런데 지주가 이거 좋게 말했을 때 이거예요. 무언가 뒷부분에 대한 그것을 사실상 자유방임 혹은 너무 심한 의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리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 요구액이 179억이에요. 근데 37억만 회수를 했어요. 회수율이 20%예요. 20.5%예요. 농협도 잘한 것도 없는데 농협은 얼마냐? 59% 회수율이. 농협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중앙에는 회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장님. 회수율 거기는 100%. 지금 작년 11월에 수협도 이 규정을, 관련 규정을 개정했죠. 그래가지고 이 채권 보존 조치를 위해서 사전에라도 법적인 조치가 내리기 전에라도 신속한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작년 11월에. 네,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전혀 이행을 안 하고 계시죠? 이제 저는 국감이 끝난 뒤에 법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어요. 내부에 지침으로 놔두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해놓고서 삼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년 이상 장기 미정리건이 16건이에요. 그리고 2015년, 16년 2년 동안의 건도 몇 건인지 아세요? 단일 회원조합하고 임직원들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월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게 190건이에요. 예. 그런 말이 없네요, 부모님. 어떻게 사고 건수가 어떤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많아? 예. 네. 참 이게 무슨 건수?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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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황주 의원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리공단 예. 직무대행이시죠? 네. 예선사업과 관련해서 네.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주시죠. 저 화면은 공단의 자체 수익사업 결산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선사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꾸준히 거둬왔습니다. 화면은 공단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과 정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자체 수익사업으로 벌어지는 이익이 정부 사업으로 생긴 손실액을 차감하고도 남습니다. 다음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화면처럼 현재 최소 200억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또 여러 의원들께서 예선 사업에서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본 의원은 공단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이용해서 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한다면 예선 사업을 무리하게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예선 사업에 대한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그 해양 환경 보존 사업이라든가 방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단의 향후 투자 계획에는 지금 그 직무대행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사업을 지원하거나 공공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계획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방제섬 건조인데 현재 방제용 선박으로 예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투자 계획은 실질적으로 자체 수익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공단이 현재까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유해 환경 생물 제거 사업 내용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파리 제거 사업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방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개큰 불도 예산 부족으로 그 줄기만 좀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은 해양환경관리법을 근거로 제정된 공단의 정관입니다. 공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해양환경의 보존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해 해양 생물의 제거야말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 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해양환경관리법을 소관하고 있는 해수부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확히 밝힌 의견을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해수부나 또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유해 해양 생물 제거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여러 잉의 자금으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나 또 법리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직무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환경관리법에 보면은 이제 의원님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해양환경 보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에 대한 저희들이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우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여력과 뭐 관계부처라든가 지자체하고 협력해가지고 조치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예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해수부와 상의하셔가지고 네. 본 의원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저런 사업들 하기 위해서는요 지자체에서 1억 2억을 예산 편성하고 또 기재부로부터 그 예산을 편성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공단의 본래 고유 영역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해수부와 중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잉여 근거 가지고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는 유해 생물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는 데 먼저 이제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 등과 협의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협은행장께 오전에 존경하시는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은행장께서 수협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 삼으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겠지만 현재 지금 수협은행이 안고 있는 가장 당면한 과제가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공적 자금 상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 우리 수협원장을 선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신임 행장께서는 여신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도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 또 이번에 수협을 이용하시는 많은 서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수협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철민 의원님 훌륭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인가요? 네. 예. 지금 선박검사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33명 현재 지금 검사원 투입하고 계시죠? 예, 현장 직원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연히 검사 건수도 또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검사원 한 명당 이 선박 검사 착수가 2014년 296척에서 작년 말 32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년 동안 326척을 검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제가 한 300척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사원이 한 명당 326척을 검사를 한다면 매일 하루에 한 척씩을 해야죠. 휴일 빼고 나서 휴일까지 거의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죠? 예,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과도한 검사량 아닌가요? 매일 한 건씩 한 사람이 한 척을 검사를 해야 된다면 검사 항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하루에 한 사람이 다 감당해낼 수 있나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하는 건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 2톤 미만이라든지 중간검사, 간단한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업무 효율이라든지 다른 그 업무 효율을 기해서 말씀 뜻은 알겠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합격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합격률이 매년 99.52%, 99.18%, 99.27% 이게 타당한 건가요?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하면 뭐 거의 모두가 다 합격을 합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검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세월호 이후에 정확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 말 그대로 선박 안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객검풀이라고 있죠. 네, 객검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악성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외래종이고. 네. 지금 이에 대해서 이 제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강화도 남단 지역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강화도 일부 지역에 이제 그 저희들이 지체라든가 칠면초 군락 지역을 조금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를 거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진도는 초기 대응에 어느 정도 잘 해서 네. 확산을 멈췄다고 돼 있는데 네. 강화도 갯벌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데 예. 제거 작업을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최초에도 사용할 수가 없을 거고 당연히.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시범 제거, 그러니까 예? 중장비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중장비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 어촌계들하고 협력해가지고 뿌리 제거까지 제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의 사례를 보면 네. 이 정말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정말 본 국가적으로 나서도 해결을 상황이라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개건풀이 지금 자생하고 있는 면적이 4,000평방미터, 평방킬로미터. 네. 어느 정도 면적인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분호리 인근 지역에 그 테스트 베드를 설치해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금년대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거쳐서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받아들여서 제거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의원님, 훌륭한 감사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공단 이사장님, 관리공단에서 오늘 아침에 업무 현황 책자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불법 조업 방지 시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하면은 불법 조업 방지 시설을 한 이후에 중국 어선 출현 감소량이 연평 해역에 보면은 약 66%가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꽃게 어획량을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748톤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777톤입니다. 약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예. 이러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불법 조업 방지 시설을 2015년에는 각각 100억씩 이 부분에 예산을 투여를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2018년 국회에 올라온 정부 예산을 보면 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죠? 지금 그 NLL 쪽에 그 3개년 동안 그 계획한 그 물량에 따라서 NLL 쪽의 사업이 다소 축소됐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NLL 뿐만 아니고 올해는 경렬비월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많이 입어해서 불법을 하는 전남 흑산도 됐습니다. 이거 너무 긴 또 답변이시고요. 이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방금 이사장님 말씀은 전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다른 문제 이해 관계에서 다른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방지용 구조물 설치가 또 지역에 있어서도 심각한 편중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서부 배타적 경제수역 이제트에는 단 하나도 설치된 예가 없어요. 오로지 100%가 NLL 서해 북방 한계선만 설치됐죠. 그랬었죠? 예, 올해 예산의 경렬 비용도 13억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불법 조업 나토 실적을 보면은 실제 북방 한계에서는 약 85척을 납포했고요. 남서부 이제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이보다 35배나 많은 1801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치적으로 이제트 쪽이 중국 어선의 출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한 건도 불법 방지 구조물 설치를 한 예가 없어요. 이것은 이쪽 이제트 이 경제 수역에서의 중국에서 불법 행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관리 업무 현황 책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엄청난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에 너무나도 편중된 중국 어선의 출현 빈도는 35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트는 연간 500척이 넘는 이 중국 어선의 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대가 황금어장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어장을 지금 상황으로 보면 포기하겠다는 이런 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 투입이 한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남쪽으로 가야 하지 북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아울러서 북쪽으로 가신 거 잘 하셨어요. 아울러 남쪽도 이와 상응해서 이 중국 어선의 출현 빈도에 비례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NLL 쪽에 먼저 한 것은 이제 단속이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지 수역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수역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35배의 차이가 있고요. 아울러 이쪽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황금어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이 황금어장을 포기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우리 어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회장님. 예. 중앙회장님은 91명의 회원조합장님들이 선출하십니까? 예. 91명의 투표권자라 그러면 모집단이 굉장히 작다,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래도 이 현재 회원조합들의 횡령과 배임 이런 사고 실태를 보면은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다면 이게 91명에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돌아서서 이게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김 의원님,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합을 감사하는 업무는 조감위원회라 하는 중앙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감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에서 거의 파송을 합니다. 중앙회장이 그 감사 기능에 자타, 우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원조합이 별개 다 독립법인입니다.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예속이 되어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는 거기 다 독립된 조직들입니다.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았는가. 이 조합감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감사를 할 텐데 예, 확실하게 바뀐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네. 해마다 우리나라의 해양 사고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작년까지 통계에 의해서 많이 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121건이던 것이 2016년도에 2549건. 100% 이상 증가했어요, 그죠? 인명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그러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사고와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기관 손상으로 인한 것이 사고가 12년도에 489건에서 16년도에는 755건. 기관 손상이 이렇게 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것은 관리 부실의 측면이 강한 거죠.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해마다 선박 검사 자체가 안 되는 선박도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어선인데 거의 1,800척 정도가 검수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예, 어항이 안 좋다 보니까 어선 선주분들이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수금을 안 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1년 동안 미수금 1년 이상 넘어가면 직권 말소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말소가 되면은 서류상으로는 배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배가 현장에서 그냥 운행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그런 경우는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야 되고 미수금 자체는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1년 이상이 5년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검사도 안 된 배가 운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단속은 어디서 해요? 일단 해경에서 하고요. 그 면허 허가는 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저희들이 미수금 선박은 통보를 해주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인명사고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상태인데 미수금 배들도 늘어난다. 이거는 관리감독의 부실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법으로 조금 더 강제화하고 그래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단에서 해경하고 지자체하고 협력 관계를 다시 점검해서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경의 도움도 받아야 할 거고 지자체가 또 나서서 해줘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관계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안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위판장 문제하고 바다마트, 학교급식 이렇게인데 이번에는 우리 공루성 지도경제 대표님이
예,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잠깐 쉬시고요. 실무적으로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수산물 유통법 35조를 보면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 과정에서 저온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위생관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최근 국감 준비하면서 전국 수산물 위판장이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189개. 맞습니다. 그걸 주로 관리하고 하는 거는 우리 수협에서 하고 계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개인조합에서 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지만 그런데 깜짝 놀란 부분이요. 이 시설 위판장 중 냉동기 갖춘 위판장은 50곳, 냉장기가 있는 건 50곳. 물론 뭐 100% 다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빙기는 40곳, 저빙기 42곳, 오폐 수처리 시설 설치는 38곳. 그리고 문제는 단 한 개의 시설도 없는 곳이 122곳.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도 보니까 건립 20년 이상 위판장이 약 30%, 위생시설 미보유 위판장이 약 65%. 사실은 이 위판장이 잡아온 화로, 선호들 판매하는 데잖아요. 화로는 좀 나요. 수조가 있으니까. 선호는 그게 이제 자판에 놓기 전에 제빙이나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시설을 국고하고 지방자치하고 자부담을 이렇게 해갖고 설치한 거잖아요. 예. 여기가 근본적으로 좀 위생적이어야 사실은 이제 소매로 나가는데 이제 잡아온 거에 대해 근본 위생 처리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책 이 자리에서 뭐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 뭐 1년에 5개씩 현대화 사업해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 현대화 다 끝나고 나면 제일 새로 시작 첫 현대화된 곳은 다시 또 옛날 것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을 짜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두 번째로요. 그 바다마트 운영하고 계시죠? 예. 두 가지 지적인데요. 30억짜리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14개 중에 현재 몇 개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 15개입니다. 개설 점포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현재 바다마트가 15개고요. 바다회상 2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다마트 국고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총 몇 개예요? 14개예요, 14개. 예. 그거 조합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예. 국고 30억씩 받아서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 이게 수협에서 한 건데, 현재 가용하고 있는 거는 7개예요. 예. 7개입니다. 그래요. 많지도 않은데. 응? 그 영업 정지한 게, 폐점한 게 7개라고요. 예. 아직 돈 다 갚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래 바다마트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유통단계 축소해서 농협에서 하는 로컬 푸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수입 수산물 판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응? 2012년에 첫 수산물 판매 비중이 2%에서 17년 9월 보니까 5.3%, 250%예요. 프로테이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잘 감각이 없는데 마치 이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 수입하고 이거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만. 두 번째, 마저 지적을 매번 받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애초에 이런 수산물 팔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익은 공산품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나라 돈을 헛되이 쓰고 폐업해버리고 입이 10개라도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실패한, 오히려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성공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여주기식 유통망 막 쫙 깔고 싶고 뭔가 자꾸 내 조직에서 나랏돈 받아다가 여기 해수부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이런 돈, 쓸데없는 돈 자꾸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기껏해서 30초만요. 수협에서, 네, 고맙습니다.
수협에서 더더구나 학교 급식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총 776곳에 납품을 합니다. 실제로 5년간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수산물의 전체 8,000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돈이 되시죠? 안전하게 학교에서 믿고서 수협 보증하면 잘 받으시죠? 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민간 업자보다. 예. 그중 2,700톤이 33%가 수입 수산물입니다. 물론 우리 건의에서 잘 안 잡혀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에만 너무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분 저희들이 오히려 그 수산물, 국산 수산물 좀 납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친환경 수산물 농장 수입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계속 돈이 되니까 계속 납품을 하는 거야. 러시아산 수산물, 미국산. 그런데 그 중에 한번 보세요. 비싸게 해도 간장이 납품 계속 늘어. 외국산. 돈대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요청한 학교 다 맞추려면 나중에 30%가 아니라 50%로 가르쳤어요. 이제 그건 사회적 합의를 하실 거예요. 일정 정도 먹고 싶은 거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만 그것을 커터를 맞춰서 총량에 어느 정도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야 수요지 우리 조합원들 아까 그 장황하게 몇천 명 저 회장님 시셨으니까 우리 수협 조합원 어른이 총 몇 명이 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원은 약간 15만 6천 명. 어비스는 약간 12만 6천 명. 조합원이 평균 12만 6천, 12만 6천 명. 예. 유럽에서 존재하는 수협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수요측만 논리로만 방어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어민들이 잡아온 거 깨끗하게 처리해서 지역들 그렇게 과감하게 하셔야지 지난 정부처럼 똑같이 하시려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참 불편스럽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꿔서 어민들 위하고 국민들 위하고 안전한 수단으로 지표가 바뀌는 있는데 우리 회장님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게 급식 관계하고 외국산 관계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예. 네, 박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추가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할 순서인데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도 경과됐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